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학관리입니다. 사학관리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힘어서 벌써 17,300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구독자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7,300명에서 2만 명이 달성되는 즉시 구독자 이벤트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지표 여러분들께 강의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누구나 매수,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는 구독자 참여 이벤트까지 여러분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에코프로 BM 마지막 역전기의 화재 내부자 거래까지 긴급 전략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 주식시장이 많은 하락을 겪게 되는 현재 타이밍에 악재까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와줘 버렸는데요. 이렇게 악재까지 나오게 되면서 급락하는 지금 에코프로 BM 고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5%나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 종목을 도대체 보유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잘라버려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지막 기회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접근해야 되고 부위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자를 지켜나가는 방법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에코프로 BM이고요. 설립일은 2016년 5월 1일입니다. 업종은 축전지 제조업이고요. 상장 여부는 상장했습니다.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근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데에 비해서 중견기업,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죠.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특징은 2016년 5월 양극 소재 사업 전문화를 위해서 모기업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됐다. 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써 있죠. 근데 모기업, 하나의 대표적인 기업에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부분이. 사업부에 나눠져서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9년도 3월 5일 날 코스닥이 상장했다라고 나오죠. 추가 왜 그렇게 이렇게 물적 분할 나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눠 놓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추가 공장을 설립을 위한 투자 자금을 지금 현재 조달하기 위해서 상장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글로벌 자금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나 양적 완화 시대에 엄청난 자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자금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변하는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에코프로는 과감한 선택을 했던 거죠. 기업을 나눠서 신설시키고 상장시키고 이 돈 조달한 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10조에 상장했다고 한다면 자금 조달 적어도 한 3조 이상 됩니다. 보통 이제 개인 투자한테 배정만 해도 2 이상 되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클 겁니다. 엄청난 자금을 조달했고 엄청난 자금을 조달한 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신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하고요, 유럽에도 하고요,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도 이런 소재 생산을 위한 지금 이제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그런 자금은 어디서?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거죠. 그래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무정전 전원 장치, 스마트 그리드, 항공우주용, 의료용, 군사용, 리튬이온, 2차 전지 주요 사업 매출원으로 삼고 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들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재 상황에서 이 에코프로 BM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유가 있겠죠. 뭘 믿고 투자했나 했더니 관계사들, 납품사들이 다 대기업입니다. 그만큼 뭐 기술력도 있다라는 건데 이들이 뭐 백도 될 수 있겠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3사와 함께 수주를 맺고 있거나 계약을 맺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삼성 SDI부터 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영일만산 영일 만 산단에 세계 최대 연간 3만 6천 톤 규모의 2차 전지 양극 소재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공장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연간 전기차 40만 대분에 해당하는 전 차세대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단일 그 양극재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 영국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삼성 SDI와 함께 양극재 공장을 설립 예정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합작사를 설립해 놓고 그걸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금을 함께 같이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삼성 계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삼성 계열 기업이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좀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012년도 LG 화학 전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를 공급을 중단한 지 8년 만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폴란드의 일부 지역 인근에서 운영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에코프로의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걸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에코프로 BM 수주 마지막으로 SK 이노베이션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 BM과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재 합작사 설립 논의 중인데 에코프로 80%, SK 이노베이션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제 합작사가 만들어졌어요. 양사는 배터리 소재와 폐배터리를 활용 등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3사들과 함께하고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았던 기업이 왜 이렇게 하락을 보였느냐? 최근 악재 때문인데요. 두 개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 공장 화재 사고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의 4층 보일러실 중점 조사 결과 보일러실 내 유증기가 폭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이거 결과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한 건 다 모르죠. 추측을 해볼 뿐이고. 근데 이것만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이 나더라도 거의 다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기업이 무너질 정도나 흔들릴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보겠습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작업을 중지 명령을 내렸고 21일 업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 업체가 유해 위험 설비에 대한 공정 안전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뒤 적합성 판정을 받기 이전에 설비를 가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죠? 지금 기업들의 오너들이 좀 조심스러운 거 보이시죠? 문제가 있겠죠? 보죠. 보기만 해도. 그죠? 그냥 불만 난 게 아니에요. 불을 난 게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직 통과가 되지도 않은 걸 공장을 돌렸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게 첫 번째, 이 경영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크게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았죠. 두 번째 사건으로 연타로 맞으니까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최근 사건 두 번째입니다.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입니다. 2022년 1월 26일에 모회사인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을 비롯해 에코프로 BM 핵심 임원 4명에서 5명이 에코프로 계열 관련 주식들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고소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22년 2월 3일 SK이노베이션과 에스크로 BM이 맺은 2조 7,412억 규모의 엄청난 큰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 공시 이전 핵심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들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공시 당일 주가는 20.98% 뛰었다. 전날까지 5만 원대였던 주가는 공시 날로부터 9거래일간 연속 상승으로 9만 원을 넘겼다. 엄청난 수익을 챙긴 거죠. 이걸 내부자만 미리 알고 있었고 이런 내부자들이 주식 매매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이게 뭐 안 걸리면은 그나마 상관없는데 잘 걸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는 크게 하락했죠. 최근 급락한 주가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초반 악재 떨고 시작하다가 큰 악재 최근에 이 내부자 정보 내부자 거래 이슈로 크게 급락하겠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르기가 좀 더 깊은 모습들 뭐 둘 다 큰 하락을 보여줬다는 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쯤 고민하실 겁니다. 어떤 고민을 하시냐? 첫 번째 이게 궁금하시겠죠.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악재가 터서 떨어졌다. 근데 이게 고민이실 거예요. 더 하락하지 않을까? 진짜 고민이 되시죠? 정말 고민이 될 겁니다.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에 따른 해답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주식시장의 상승 원리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가는 기대감에 상승하고요. 주가의 바닥은 실적이 만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악재에 하락한 주식은 단기적으로 투매가 과하게 하락할 수 있으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 실적에 맞는 주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이후 주가 기대감이 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화면을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화면에 직접 보시는 게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입니다.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가는요, 기대감을 상승하지만 기대감만 있는 기업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런데요. HLB라는 기업 보겠습니다. HLB라는 기업이 과거부터 굉장히 큰 재료 이슈가 있는 기업인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의 미친 듯이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주가는 저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350% 파동이 나왔다가도 바닥을 찍는 다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면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냐? 실적이 나지 않아서입니다. 실제 기업은요,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대감에 비해서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에코프로 BM은 어떻죠? 기대감이 있었다가 조정받더라도 실적이 지지를 받쳐줍니다. 주가가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조정받더라도 일부 저점이 높아지면서 보이시죠? 아래 검은색 봉이 지지 라인이 상승해 주는 거죠. 실적이 방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다시 상승하고 다시 상승했다가 과하게 상승한 물량을 좀 뱉어내고 지금 현재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단식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가게 되는 부분이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들입니다. 그죠? 이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바로 에코프로 BM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주가가 현재 조정을 받고 급락을 했다라고 한들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은 실적이라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겠죠. 과하게 오른 부분이 좀 악재로 인해 악재와 동시에 빠지면서 과투매 자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정 구간 이하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현재 버텨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이런 버티는 라인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다? 이런 버티는 라인들이 실적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에코프로 BM의 실적에 기대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에 기대감이 존재할까? 기업 분석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요. 실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이 그냥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죠. 그죠? 실제 실적도 잘 나왔고 2021년도 지금 현재 실적 전망치도 기가 막힙니다.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야? 2배 넘는 영업이익. 그죠? 그 다음 연도에는 이번 연도에 2022년도에는 그 또 2배 넘는 지금 현재 과거 2020년도 대비해서는 4배가 넘는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실제 4배를 간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과하게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실적이 받쳐주면서 이 자리가 저가가 되었다. 과거 제자리로 돌아가진 않고 실적이 꾸준하게 쌓이면서 올라오면서 전망치까지 좋게 나오면서 실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돌발악재가 터지는 게 아니면 이 자리는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의문 풀렸죠.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이 드려요. 뭐 세상에 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이 자리는 실적을 기반해서 상승해 줬던 주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는 있지만 실적의 악재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 자리가 저점 부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결국 기대감에 다시 한번 상승할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저가는 알겠어요. 버텨주는 거 알겠고 이제부터 반등을 할지 할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반등 타이밍을 잡아 나갈 것인가 하나씩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면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사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의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악재를 이길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호재가 터져버리면 이걸 묻고 더 크게 날아갈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악재가 잊혀질 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악재, 뭐 당장 뭐 이것도 아닙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악재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들. 실제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면 이게 기억이 오래 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 사명을 바꾸거나 뭐 그렇게 진행한다고 한다면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호재를 터뜨리면 그때도 또 날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 정도의 좀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데요. 그들 중에서 저는 몇 가지 이 세 가지 이슈를 상세하게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회장의 사퇴 이야기입니다. 내부자 거래 수령에 빠진 에코프로 BM 이동채 회장 사퇴할 듯하다라는 기사가 2월 7일 날짜로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 고윤상 기장님께서 써주신 기사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인 에코프로 BM이 주가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연일 떨어지고 있다. 외국인이 검찰 내부자 거래 수사를 자체를 추가 불확실성으로 인식하고 매도 일변 매도로 대응한 결과이다.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 BM도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사퇴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 사태를 이미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제 만약에 이것이 이행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왔었던 주가의 다시 한번 복귀만큼 다시 한번 바로 20포인트 뭐 급등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이 하락 추세에 있었던 불안한 차트는 이겨내고 조금씩 다시 한번 우상향을 그려가는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히 악재가 해소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 그림을 그려가게 되는 그림이죠. 이해되셨죠?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어느 것보다 빠르게 주가가 반등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제가 짚어드렸던 세 가지 이슈 중에는 가장 빠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악재를 이길 엄청난 호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악재를 이길 호재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했더니 과거 에코프로 BM의 대표적인 이슈를 보겠습니다.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슈인데요. 실제 주가가 저가에 있다가 이렇게 주식 탄력적으로 상승할 때 나왔었던 뉴스를 뽑아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에코프로 BM이 대규모 수주를 체결했을 때 그죠? 이럴 때 주가가 크게 올랐었고요. 삼성 SDI하고 합작 공장을 준공했다. 대기업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보통 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혹은 SK 이노베이션과 똑같이 합작사를 추진해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서 대기업하고 엮였을 때 보통 이런 큰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필요 있겠죠. 합작사가 하나 더 나오거나 아니면 대규모 계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웬만한 기업들 대표적인 3사 기업들하고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 SDI나 특히나 SK 이노베이션은 이미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남은 기업이 누가 있을까요?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혹은 국내 대표 3사 중 하나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만 유일하게 양극재 공급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합작사를 만들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그냥 폐배터리 정도.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터리 재활용 부분에서만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받고 있지 합작사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큰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어떠한 이슈를 터트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나라 현재 시가총액 2위고요. 현재 2위의 자리에서 MSCI 지수부터 코스피 200 지수까지 대규모 이제 운용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큰 이슈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조정받긴 했지만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대규모 청약에 굉장히 큰 이슈를 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이러한 호재성 뉴스를 같이 타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이슈의 단점은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죠. 예. 이건 뭐 될지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가능성을 이야기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적어도 이제 보시면 내부자 거래 뭐 사퇴할 듯이라는 이게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 예측에 대한 기사 내용들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는 바로 무엇이냐? 잊혀질 만큼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시간에 당장의 악재만 조금 잊혀지면요. 분명히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주식이라고 설명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삼성 SDI 에코프로 BM 배터리 동맹 미국도 유럽도 함께한다. 그럼 이런 공장들이 언제 지었느냐? 2024년도에 지어집니다. 2025년도에는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죠? 대규모 공장 설립 완공이 2023년에서 4년도, 5년도 이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보통 이런 기대감은 그 전년도에 보통 반영이 되거든요. 실제 이런 공장들이 설립되기 한 빠르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전부터 주가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준공이 시작하고 실제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고점이 됩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현재 2022년도이기 때문에 빠른 게 2023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거든요. 2023년부터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24년도에 본격적인 움직임, 그 이후에 2025년도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적 성장 기대감까지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없는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줄 중에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이슈는 뭐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로 기다려라라는 부분이죠. 어,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뭐 관련된 뉴스조차도 안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기사가 나오면서 가능성이 제기됐었던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퇴사하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퇴사하고 나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실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CEO에는 대표에는 전문 경영인 세워놓고 전문 경영인한테 지금 명령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라도 사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만약에 단기적으로 회신시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가장 빠른 단기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이 가장 빠르게 우상향으로 그려가는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상향을 그려가는 하락을 멈추고 천천히라도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버릴 주식이 아니다. 첫 번째. 일단 버릴 주식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주식이에요. 너무 좋은 기업이고요. 단기적으로 악재 하락했지만 그렇게 크게 타격이 있을 정도, 손절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경영진이 사퇴한다면 빠른 주가 회복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영진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규 공장 설립과 그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에 2024 빠르면 3년부터 4년, 5년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건 뭘까? 고민해 봐야겠죠. 저는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다가올 저점에서 조금 있으면 주식시장에 저점이 다가오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현재 주식시장이 금리 인상 직전이잖아요. 금리 인상 악재 때문에 크게 떨어졌던 시장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가 현재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맞을 때 단적으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보이시죠? 하락했다가 그 이후 어떻게 되죠?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갑니다. 실제 이게 2015년도 몇 월이죠? 12월 달이죠. 우리나라 증시도 과거에 똑같이 이행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과거에 2020년도, 2015년도, 2015년도 가보도록 할게요. 2015년도에 어느 시기죠? 2015년도의 말이죠. 2015년도 말 여기입니다. 2015년도 말 여기네요. 이 시기에 금리 인상이 떨어질 때만큼 주식시장이 저가를 한번 찍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방을 크게 겪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세요. 오히려 어떻게 됐죠? 주식시장이 조금씩 우상하기 시작하더니 신고가를 찍어버립니다. 보이세요? 확인되세요? 여러분들? 확인되십니까? 보이세요? 그죠? 화면 보시다시피 지금 저점이 오고 금리 인상이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만들지만 저점 이후에 오는 시장은 뭐다? 우상향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다가오는 저점, 이 이후에 급등할, 이 계속해서 상승할 상승 시장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더 싸게 에코프로 BM을 추매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코프로 BM을 잘라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모아갈 것인가. 얼마나 잘 모아갈 거야. 얼마나 저점에 살 것인가. 요걸 생각하면서 뭘 보면 돼요? 경영진이 사퇴 하나 안 하나.
요게 나오면 빠른 급등이 나오고 만약에 이게 나오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어마무시하게 남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시면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요 부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저점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잡아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직접 혼자서 하시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럼 난 시장의 저점이 언제인지 모른다, 언제 사는지 모른다 이러신 분을 위해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중에서 시장 저점이 어딘지 어디서 에코프를 사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런 시황 그리고 정보들을 나눠드리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중장기적인 투자도 물론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단기 급등주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황을 봐드리면서 시장이 언제부터 저점을 찍고 반등 상승할 것인지를 예측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보들,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강의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직접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 메인 화면에서 이재린의 상한가를 검색하고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께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나서 들어온 거 급등 추천 종목이죠. 첫 번째. 시황이 바로 당일 상한가 분석입니다. 여기에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급등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가능성 높은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1월 달 지금 현재 과거 7월 달 저번 연도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1월 달 현재 뭐 시장이 100%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손실 드린 종목이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모든 종목을 다 수익을 드릴 거라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높은 확률로 여러분께 85% 이상의 확률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뭐 3% 짧게 익절도 뭐 괜찮으시겠지만 여러분들께 실력을 서서히 키워 나가시면서 종목들을 거래하시면 충분히 더 큰 상승세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실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과거 12월 달에 추천드렸던 말에 추천드렸던 종목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15% 급등, 아모센스 9% 급등, 해성TPC 17% 급등, 그리고 비트나인 60% 급등, 그리고 동신거래 26% 급등, 한양ENG 마이너스 4% 손절, 삼표시멘트 5.7% 급등. 다 이런 다양하게 크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죠. 오늘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내일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황입니다. 시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알아들으실 수 좋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짚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슬슬 종목을 담을 때입니다. 시장은 저점이 왔고 담을 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에코프로 BM을 매집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제부터 시장 저점 왔고 이제부터 과감하게 공략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는 미리 예측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뭐 전일자 상승 테마가 당일 이후에도 올라간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올자 뉴스 핵심 뉴스들은 보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원유와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 위주로 바라보셔라. 첫 번째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원유 관련 종목이죠. GSE와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아침에 드리는 종목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GSE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죠? 바이든의 전쟁 분위기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시황 정보들을 직접 아무리 똑똑하신 분들도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분석해서 올려드려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아니면 여러분께 직접 공부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씁니다. 쓸데없이.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5분만 쓰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정보들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꼭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현재 정보들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구독하신 분들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는 분들 2만 명 구독자를 현재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2만 명 구독자가 완료가 되면 그 즉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께 실전 매매에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비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3% 5% 수익도 좋지만 50에서 100% 상승이 예고되는 종목을 적어도 한 20% 30% 먹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전 매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로 여러분들께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현재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 완료 이 글입니다. 이 글, 이 구독자 이벤트 공지글 있거든요. 공지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맨 아래에 지금 현재 참여 완료, 참여 완료, 참여 완료라고 써주신 분들이 계시죠. 여기 참여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여러분께 2만 명이 되는 즉시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100% 무료로 막 나눠드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걱정이냐? 확률 높은 추천주 종목들도 드리지 시장에서 흐름을 알 수 있을 만한 시황 정보들도 특히나 실전 매매에 직접 적용 가능한 퀄리티 높은 종목을 드리니까 왜 어떤 의심하시냐면 이거 나중에 유료화되는 거 아니에요? 유료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만히 가입해 놓고 가만히 냅두고 있으면 나중에 돈 내라고 자동 결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걱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유료 결제를 어떻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예.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는 정보들은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계속 무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어차피 제가 주식 매매를 할 때 필요한 정보들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런 김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명확한 이유는 뭐냐면 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찍으면서 고정적인 수입도 생기죠. 그런 운영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공부, 이런 환경, 저는 스스로 굉장히 나태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같이 나태한 사람들은 일정 틀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에는 이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실함입니다. 얼마나 시장의 흐름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파악해가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높은 확률을 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성실함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 다양한 정보들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면서 저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유튜브와 영상, 유튜브지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100% 무료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고정적인 수입, 고정 수입이 주식 투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왕 해드리는 거, 그냥 기왕 해드리는 거, 그래도 알아보기 쉽게. 그래도 드리는 거 실전 매매에 직접 적용하기 좋게 여러분들께 급등 추천 종목과 시황에 대한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한 달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만큼의 핵심 정보들만을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거추장스럽게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실전 확률을 높여가시는데 주식 투자의 성공에 조금 더 가까워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는 이재진의 상한 관리 직접 검색하셔도 되고요.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검색하셔도 되고 영상의 바로 하단에 여러분들께 제가 고정적인 링크를 통해서 달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댓글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 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많은 것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